서울의 거리는 늘 그렇듯이 분주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빛나는 고층 빌딩이 도시의 야경을 물들였지만 김준호에게는 그 모든 것이 희미하게만 보였다. 며칠 전 형 김태훈의 죽음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형은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부패와 비리를 파헤치는 탐사보도 기자로 그의 이름은 정의와 진실을 상징했다. 하지만 그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것도 단순한 교통사고로 준호는 믿을 수 없었다. 준호는 형의 사무실을 찾았다. 평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책상은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컴퓨터는 전원이 꺼져 있었다. 형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서랍을 열자 다소 낡은 USB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케이스에 빛 프로젝트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준호는 곧바로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몇 초의 로딩 후 화면에 형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이 나타났다. 빛 프로젝트, 국방부와 이성민 재벌의 비밀 거래 내역. 준호의 눈이 커졌다. 이성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 중 하나로 정치권과 군사력에 깊숙이 뿌리내린 존재였다. 문서에는 군사기술 이전, 정치적 로비, 그리고 해외 비밀 계좌로 흘러간 막대한 자금의 흔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준호는 숨을 삼켰다. 형이 왜 죽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다. 형은 이 정보를 세상에 공개하려 했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때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형의 글이 적혀 있었다. 준호야, 만약 내가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도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성민의 소나기에 있는 정치인들과 군 고위층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 너만이 이걸 끝낼 수 있다. 믿고 부탁한다. 손이 떨렸다. 형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망설임 없이 준호는 노트북을 닫고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형의 뜻을 이어받아 이성민과 그 배후 세력의 어두운 비밀을 폭로할 것이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형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박민서였다. 중앙일보의 탐사보도 기자로 태훈과 함께 수많은 부패 사건을 폭로해온 인물이다. 그녀라면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사무실을 나섰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 뒤에는 검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형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중앙일보 본사는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준호는 건물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형, 김태훈이 매일같이 드나들던 곳이었다. 정의를 위해 싸우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니던 그의 형.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 모습은 없다. 김준호 씨 맞죠? 낯익은 목소리의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짧게 묶은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박민서였다. 형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네, 박 기자님 맞으시죠? 준호는 손을 내밀었다. 민서는 그 손을 잡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따라오세요. 이곳은 시끄러우니까. 민서는 복도를 따라 빠르게 걸었다. 기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편집실을 지나 사무실 한쪽에 위치한 회의실로 그를 안내했다.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린 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태훈 오빠의 일, 그냥 사고가 아니었죠? 준호는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놀라지 않았다. 민서 역시 이미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찾았어요. 형의 사무실에서. 민서는 눈을 반짝이며 USB를 집어들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죠? 빛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더군요. 형이 추적하던 자료들이에요.
이성민 회장과 군부 고위층이 얽혀있는 비밀거래. 형이 이걸 폭로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민서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역시 그랬군요. 이미 알고 있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가 죽기 며칠 전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큰일을 폭로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게 뭔지는 말하지 않았죠. 그냥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준호 씨를 찾아가라고 했어요.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저를요? 네, 당신이 그의 유일한 가족이고 그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순간 준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다. 형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결심을 굳게 만들었다. 그래서 민서는 USB를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며 말했다.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이죠? 준호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폭로해야죠. 형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진실이라면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도울게요. 하지만 이성민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언론에 손을 뻗치고 있고 정치권에도 깊이 발을 들였어요. 그냥 내보내면 묻혀버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가 더 필요해요. 태훈 오빠가 남긴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성민의 비밀회의 장소를 알아내서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비밀회의 장소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열었다. 오빠가 남긴 자료 중에 하나가 흥미로웠어요. 보안 카메라 해킹 기록인데 이성민이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공공연히 알려진 그의 본사가 아닌 외곽에 위치한 창고 같은 곳이죠. 창고요? 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그 창고에 들어갈 때마다 주변 전파가 방해를 받아요. 마치 일종의 전파방해 장치가 가동된다는 뜻이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수상하네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민서는 파일을 준호에게 넘기며 말했다. 내일 새벽에 가죠. 그 창고에 뭔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취재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 준호 씨는 장비를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둘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서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태훈 오빠가 항상 말했어요. 동생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정의롭다고. 그래서 믿고 간 거예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형의 믿음에 부응할 겁니다. 밖으로 나선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 앞에 놓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다. 이성민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새벽이 오기 전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어둡고 고요했다. 김준호는 방탄조끼를 걸치고 허리에는 권총을 단단히 고정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걸음걸이는 결연했다. 박민서와의 약속이 떠올랐다. 오늘 새벽 그 창고에서 이성민의 비밀을 밝혀내기로 한 날이었다. 지하철역 근처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만났다. 민서는 노트북을 펼쳐보안 카메라 해킹 화면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요. 경기도 외곽 창고 17번지. 보안 시스템이 상당히 강력한데 다행히 전파방해 지역을 분석해서 잠깐의 틈을 만들었어요. 준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경비 인원은 현재 기준으로 4명, 무장한 상태예요. 보안 카메라가 매 30초마다 회전하니까 그 타이밍을 맞춰서 움직이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죠. 민서는 그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혼자 가는 거 아니죠? 도와줄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죠?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초 후 낮고 굵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여보세요? 최연우 대위님, 저 박민서입니다. 기억하시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현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박 기자, 어떻게 제 번호를? 김태훈 기자님 덕분이에요.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도와주셔야 합니다.
민서는 전화를 스피커 모드로 전환하고 준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야, 나야, 김준호.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가 멈췄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고 드디어 현우가 입을 열었다. 준호, 너 살아있었구나. 그래. 그리고 형은 죽지 않았어. 살해당한 거야. 현우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경찰에서는 교통사고라고. 다 거짓말이야. 이성민이 뒤에서 조종한 거야. 형이 조사하던 빛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현우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창고 17번지로 가고 있어. 이성민의 비밀이 숨겨진 곳이야. 너도 올 수 있겠어? 잠시의 침묵 후 현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30분이면 도착한다. 준비하고 있어. 전화를 끊 차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군대 시절부터 함께 싸워왔어. 현우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사람이야. 그렇다면 이제 준비됐네요. 민서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어깨에 맸다. 갑시다. 두 사람은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와 도로에 세워진 검은색 SUV에 올라탔다. 차 안에서 민서는 조수석에 앉아 태블릿을 조작하며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했다. 전파 방해를 5분간만 막을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야 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해. 현우가 오면 바로 들어가자. SUV는 빠르게 도로를 빠져나와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점점 줄어들고 어둠 속에 묻힌 공장지대가 그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15분 후 차량은 목적지인 창고 17번지 근처에 멈췄다. 주위는 적막했고 철조망과 감시탑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민서는 태블릿을 조작하며 말했다. 현우 대위가 도착하면 바로 실행할게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 멀리 군용 지프가 모습을 드러냈다. 차에서 내린 최현우는 단정한 군복 차림에 권총을 차고 있었다. 그는 빠르게 다가와 준호와 민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오랜만이다. 현우야, 와줘서 고맙다.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태훈 형님을 위한 거니까. 민서는 조작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다. 전파방해 시작합니다. 5분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나와야 합니다. 좋아. 시작하자. 세 사람은 철조망을 가볍게 넘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타고 창고로 접근했다. 민서는 손끝으로 신호를 보내며 작은 도구를 꺼내 자물쇠를 해제했다. 들어가요. 문이 열리며 드러난 내부는 예상과 달리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과 복도로 이어져 있었다. 준호는 권총을 빼들며 앞으로 나섰다. 현우, 넌 뒤를 맡아. 민서는 자료를 찾는 대로 가져가. 알았어. 그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조용했다. 준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끝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형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이 바로 이곳에 숨어 있었다. 창고 17번지의 내부는 예상과 달리 단순한 물류 창고가 아니었다.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지어진 복도는 깊이 이어졌고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와 보안 레이저가 배치되어 있었다. 박민서는 태블릿을 꺼내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전파 방해가 아직 작동 중이에요. 카메라 피드가 멈췄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4분 남았습니다. 충분해. 김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권총을 단단히 쥐고 앞장섰고 최현우는 그의 뒤를 따랐다.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보안을 강화한 걸 보면 단순한 창고가 아닌 게 확실하군. 맞아. 준호가 대답했다. 여기에 뭔가가 숨겨져 있어. 형이 목숨을 걸고 추적하던 증거가 바로 여기 있을 거야. 그들은 빠르게 복도를 통과했다. 레이저 센서가 교차하는 구역을 민서가 해킹해 무력화시키면 준호와 현우는 신속하게 지나갔다. 모든 움직임이 군대에서 훈련받았던 대로
정확하고 질서정연했다. 저기다. 민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복도 끝에 위치한 두꺼운 금속 문이 있었다. 그 위에는 출입 금지라는 빨간색 표지가 붙어 있었다. 여긴 그냥 물류창고가 아니야.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곳이 맞다는 거지. 준호가 대답하며 다가갔다. 민서, 열 수 있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태블릿을 연결했다. 오중 보안 장치네요. 몇 초만 기다려요.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오갔다. 빛나는 코딩 라인이 빠르게 해제되었고 마침내 억세스 그랜티드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됐어요. 문이 무겁게 열리며 안쪽이 드러났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거대한 서버실과 모니터들이 줄지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전 세계의 군사기지와 정치적 동향이 표시된 대형 스크린이 빛나고 있었다. 이게 뭐지?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전 세계 군사 정보와 정치적 흐름. 이성민이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는 뜻이야. 준호가 차갑게 대답했다. 민서는 재빨리 서버에 접근했다. 기다려요. 여기서 자료를 복사하면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그녀가 USB를 꽂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동안 준호와 현우는 방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벽면에 걸린 파일 캐비닛과 서랍을 열어보자 수많은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기 봐. 준호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빛 프로젝트. 형이 말했던 그거야. 현우가 다가와 서류를 넘겨보았다. 군사무기 이전, 정치 로비, 그리고 해외 비자금. 이건 그냥 기업이 아니라 정부까지 움직이는 세력이야. 그때 민서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누군가 접근하고 있어요. 전파 방해가 풀렸나 봐요. 모니터에 보안 카메라 피드가 다시 활성화되었고 화면에 무장한 경비원들이 빠르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젠장, 들켰어. 현우가 이를 악물었다. 준호 씨, 데이터는 다 가져왔어요. 이제 나가야 해요. 민서가 USB를 뽑으며 소리쳤다. 뒤쪽 비상구가 있어. 현우가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다. 거기로 가면 외부 철문으로 바로 연결돼. 세 사람은 빠르게 움직였다. 복도를 따라 빛이 깜빡이는 비상구로 달려갔다. 발소리가 거칠게 울렸고 뒤쪽에서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문 잠겨 있잖아. 준호가 문을 당겼지만 굳게 잠겨 있었다. 민서가 다시 태블릿을 꺼내 들고 연결했다. 잠깐만요. 해킹할게요.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움직였고 몇 초 후 억세스 그랜티드라는 문구가 떴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빨리 나가자. 현우가 외쳤다. 밖으로 나오자 어둠이 깔린 공장지대가 펼쳐졌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새벽의 어둠에 잠겨 있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해? 민서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잠깐, 누구 저기 있는 것 같아. 준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멀리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한 소녀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손에는 노트북이 있었고 주변에는 케이블이 얽혀 있었다. 저기 사람인가? 현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확인해보자. 준호가 천천히 다가갔다. 그 소녀는 그들의 접근을 눈치채고 놀란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도와주세요. 준호는 눈빛을 맞추며 조용히 물었다. 누구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정소라. 여기서 해킹을 강요받고 있었어요.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이성민이 시켰나요? 민서가 물었다. 정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네, 그 사람들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준호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가요. 이제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해줄게요. 그들의 작은 팀은 이제 4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넣은 자료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진실을 담고 있었다. 어둠이 깔린 공장지대를 빠져나온 4사람은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며 정신을 깨웠다. 정소라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준호의 단단한 손을 잡으며 안정을 찾으려 했었다. 이대로 도망만 다니면 안 돼.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자료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동시에 반격을 준비해야 해. 최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정보만으로도 이성민의 비리를 드러낼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이 우리를 찾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박민서는 태블릿을 꺼내어 화면을 넘겼다. 일단 이 근처에 안전한 장소가 있어요. 예전에 태훈 오빠랑 함께 취재 준비하던 곳인데 그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좋아. 거기서 숨을 고르고 계획을 세우자. 준호가 동의하며 소라를 바라보았다. 괜찮겠어요? 좀만 더 힘내요. 정소라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민서의 SUV에 올랐다. 민서는 빠르게 시동을 걸고 도로로 빠져나갔다. 창밖으로 스치는 네온사인과 어두운 골목길이 빠르게 지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누군가의 눈에 띄고 있었다. 이성민의 본사, 서울 강남구. 거대한 유리 건물의 최상층, 넓은 사무실에 서 있던 이성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내가 말한 대로 창고 17번지에 침입이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네, 회장님. 김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박민서 기자와 최현우 대위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성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최현우라. 군 내부에 손을 뻗쳤군.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잡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정소라도 함께 데려와. 그 아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성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한적한 창고, 민서의 은신처. SUV가 멈춘 곳은 오래된 창고였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내부는 여전히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벽에는 흰색 보드가 붙어 있었고 곳곳에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다. 여긴 뭐예요? 현우가 물었다.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태훈 오빠랑 여기서 몇 가지 탐사보도 준비를 했었어요. 안전한 장소라서 감시도 없고요. 좋군.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계획을 세우자. 그들이 곧 우릴 찾을 거야. 네 사람은 테이블을 중심으로 둘러앉았다. 민서는 노트북을 펼치고 소라는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빛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는 꽤 방대해요. 소라가 설명했다. 군사기술 이전부터 정치적 로비, 심지어 해외 비자금 거래까지. 이성민 회장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와 군사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어요.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군대 내부에도 연줄이 있단 말인가? 맞아요. 민서가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특히 국방부 내 몇몇 고위 간부들이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들이 군사 기밀을 빼돌리고 그 대가로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챙겼죠.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형이 죽은 거군. 이걸 폭로하려고 했으니까. 민서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어받아야 해요. 어떻게 할 생각이지? 현우가 물었다. 민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우리가 가진 자료를 언론에 넘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전에 실질적인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특히 그들의 거래 현장을 직접 잡아내야 합니다. 거래 현장. 네, 소라가 끼어들며 말했다. 다음 주 목요일, 강남에 위치한 호텔에서 그들이 만남을 가질 예정이에요. 정치인들과 군사 고위층이 모여 해외 무기 거래를 논의한다고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죠?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소라는 살짝 웃으며 노트북 화면을 돌려보였다. 제가 그들의 서버에 남아있는 이메일을 해킹했거든요. 준호와 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날을 목표로 하자. 우리가 그 자리에 잠입해서 모든 걸 녹화하고 증거를 모으는 거야.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는 손을 내밀었다. 그럼 시작해요.
태훈 오빠가 원했던 진실을 우리가 밝혀냅시다. 네 사람의 손이 서로 맞닿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의가 빛났고 그 결심은 단단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성민 역시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날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호텔 르블랑. 대리석으로 장식된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호텔 입구에는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곳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장을 갖춰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동시에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준비됐어요. 박민서는 작은 이어폰을 통해 조용히 속삭였다. 완벽해. 김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호텔 옆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을 들고 호텔의 입구를 외의주시하고 있었다. 대상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어. 이성민도 곧 나타날 거야. 최현우는 반대쪽 길가에 주차된 차 안에서 무전을 들었다. 소라는? 완료했습니다. 정소라는 호텔의 보안 시스템에 침입해 CCTV 피드를 조작하는 중이었다. 10분간 보안 카메라는 반복 재생됩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셔야 해요. 좋아. 다들 준비하자. 박민서는 얇은 검정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채 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그녀는 입구에서 신분 확인을 받았고 가짜 초대장을 건넸다. 경호원은 잠시 그녀를 살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환영합니다. 박민서 대표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간 민서는 이어폰을 통해 속삭였다. 18층에 도착했어요. 현우 씨, 준비됐나요? 당연하지. 5분 뒤에 합류할게. 민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따라 걸었다. 벨벳으로 장식된 벽과 부드러운 조명이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번쩍였다. 소라, 카메라 작동 중인가? 네, 문제없어요. 지금 여러분 모습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큰 문 앞에 섰다. 그 문 뒤에서는 낮게 얘기하는 남성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중 하나는 익숙한 목소리였다. 이성민. 민서는 손에 든 작은 카메라를 코트 단추 속에 고정하고 문을 밀었다. 회의실 내부에는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그 중심에는 이성민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몇몇 정치인과 군복을 입은 고위 장교들이 보였다. 누구지? 한 남성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민서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박민서입니다. 초대를 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민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더니 느긋한 미소를 지었다. 아, 박 기자님이군요.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방안을 둘러보며 빠르게 정보를 분석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만 제대로 포착하면 모든 걸 밝혀낼 수 있어. 그때 이어폰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 지금 모든 화면이 연결됐어. 실시간으로 녹화 중이니까 신경 써.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알았어요. 시작할게요. 회의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성민은 전 세계 군사 무기 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했고 정치인들은 이에 대한 로비 계획을 세세하게 논의했다. 박민서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모든 대화를 녹음하며 중간중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거래가 성사되면 대한민국의 군사 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성민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우리만의 비밀이죠. 물론 박 기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민서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그럼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이어폰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 언니, 누군가 접근 중이에요. 현우 오빠 쪽으로 사람 둘이 갔어요. 뭐라고? 빨리 나가야 해요. 그들이 우리를 눈치챈 것 같아요.
민서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섰다. 죄송합니다만 잠깐 자리를 비워야겠네요. 이성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벌써 가시려는 겁니까? 중요한 이야기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민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기자라서요. 중요한 전화가 와서요. 그녀가 빠르게 회의실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문 앞에 2명의 경호원이 서 있었다. 박 기자님, 회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민서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섰다. 무슨 뜻이죠? 이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박 기자님, 혹시 뭘 숨기고 계신 건 아니겠죠? 민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물론 아니죠. 그럼 저는 이만. 그러나 경호원들이 길을 막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이어폰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 지금이야. 창문으로 뛰어내려. 민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문을 향해 뛰어들었다. 창문이 박살나며 바람이 거칠게 불어왔고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밑에서는 최연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2 팔을 벌려 민서를 받아냈고 둘은 빠르게 도망쳤다. 준호, 지금 나왔어. 성공이야. 준호는 옥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전을 마쳤다. 좋아, 이제 다음 단계로 간다. 그러나 이성민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박살난 유리창 밖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생각보다 끈질기군. 하지만 여기서 끝날 것 같나? 서울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박민서와 최연우는 호텔 르블랑에서 간신히 탈출한 후 근처에 주차된 차량으로 몸을 숨겼다. 민서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아직 경찰이 도착하지 않았고 경호원들도 모습을 감췄다. 생각보다 빨리 눈치챘어. 민서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현우는 2 손으로 운전대를 쥐며 주변을 살폈다. 우리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감시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 준호 씨한테 연락해야 해.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그러나 화면은 꺼져 있었다. 배터리가 나갔나 봐. 내 걸로 해. 현우가 그의 전화기를 건넸다. 민서는 빠르게 번호를 누르고 연결했다. 몇 번의 신호음이 들린 후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 괜찮아? 네,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성민이 우리를 눈치챘어요. 현우 씨 쪽으로 경호원들이 움직였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자료를 바로 공개해야겠군. 맞아요. 민서가 동의했다. 하지만 어디서? 지금 우리가 움직이면 금방 잡힐 거예요. 그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현우가 입을 열었다. 내가 아는 곳이 있어. 군대 시절 정보 공유를 위한 비밀 네트워크가 있었어. 외부 감시를 피해 정보 전달이 가능한 곳이지. 준호는 즉시 반응했다. 좋아, 거기로 가자. 나는 소라와 함께 그쪽으로 이동할게.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다. 현우 씨, 그 장소로 가죠. 현우는 시동을 걸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가 빠르게 도로를 질주했고 민서는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형을 잃은 슬픔과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그 음모를 폭로하기 위해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반대편, 정소라의 은신처. 김준호와 정소라는 민서와 현우의 탈출을 CCTV 피드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민서가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는 순간 소라는 2 손을 입에 가져다 대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와, 진짜 뛰어내리네요. 민서는 원래 담이 커.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우리도 움직여야 해. 현우가 말한 장소로 간다. 준비됐어? 소라는 빠르게 노트북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어요. 좋아, 그럼 가자. 준호는 총을 단단히 고정하고 소라를 데리고 차에 올랐다. 그들은 조용히 도로를 빠져나갔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준호 씨, 소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번에 우리가 하려는 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반드시.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형이 목숨을 걸고 추적한 진실이야. 그가 남긴 유산을 끝까지 지켜낼 거야. 소라는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느꼈다. 그녀는 그 순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위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군사정보 네트워크. 현우가 말한 장소는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의 낡은 창고였다. 겉보기에는 버려진 창고처럼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전혀 다른 공간이 나타났다.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철제 계단이 아래로 이어졌고 지하로 내려가면 벽면에 컴퓨터와 통신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다. 여긴. 민서가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옛날 군 정보부대에서 쓰던 비밀 통신소야.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해. 여기를 통해 안전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현우가 설명했다. 대단하네요. 민서는 감탄하며 노트북을 연결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우리가 얻은 자료를 전송하고 언론사에 익명으로 뿌리죠. 현우는 문 앞에 서서 감시를 시작했고 준호와 소라도 그곳에 도착했다. 네 사람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고 민서는 빠르게 작업을 진행했다. 준비됐어요. 이제 전송합니다. 민서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엔터키를 눌렀다. 화면에 전송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고 파일들이 빠르게 전 세계의 언론사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됐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기대었다. 그러나 그 순간 벽면에 설치된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준호가 놀라 물었다. 소라가 노트북을 빠르게 조작하며 말했다. 누군가 우리 위치를 추적하고 있어요. 보안이 뚫렸어요. 젠장, 벌써 알아챘나? 현우가 이를 악물며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검은색 SUV들이 줄지어 창고로 접근하고 있었다. 무장한 경호원들이 빠르게 내리며 주변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어. 빠져나가야 해. 준호가 소리쳤다. 민서는 급하게 자료를 백업했고 소라는 노트북을 집어들었다. 출구는 하나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이미 포위하고 있어요. 현우는 총을 꺼내며 단호하게 말했다. 길을 뚫으면 되지. 나만 믿어. 그의 눈빛은 군 시절 언제나 팀원들을 지켜냈던 그때와 다르지 않았다. 좋아, 그럼 준비하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성민이 예상하지 못한 반격을 준비하자. 그들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성민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창고 주변은 이미 이성민의 경호원들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다. 검은 SUV에서 내린 무장 경호원들은 빠르게 포지션을 잡으며 창고를 에워쌌다. 그들의 무기는 번쩍였고 무전기를 통해 지시가 오갔다. 목표를 생포하라. 그러나 저항할 시 제압해도 상관없다. 경호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요원들이었고 움직임에 망설임이 없었다. 창고 내부. 준호는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젠장, 이 정도로 많은 인원이 올 줄은 몰랐어. 최현우는 총을 단단히 쥐며 말했다. 우리 위치를 완벽하게 파악한 것 같군. 저 인원으로 포위한 걸 보면 도망칠 구멍이 없어. 정소라는 두 손을 꼭 잡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면 우리 나갈 수 있을까요? 박민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요. 여기서 무너지면 태훈 오빠의 죽음도 우리가 찾은 진실도 다 사라질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다. 준호는 민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여기서 끝낼 순 없어. 그렇다면 계획이 필요해. 현우가 말을 이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수가 너무 많아. 후면에 출구가 하나 있긴 해요. 소라가 지도를 확인하며 말했다.
하지만 거기에도 경비가 붙어 있을 거예요. 방법은 하나뿐이야. 준호가 결심한 듯 말했다. 우리가 그들을 교란시켜야 해. 동시에 두 방향으로 나뉘어서 움직이면 혼란이 생길 거야. 현우가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좋아. 내가 전면에서 교란할게. 그동안 너희는 후면 출구로 빠져나가. 민서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혼자서 괜찮겠어요?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나를 뭘로 보고 그래. 예전에도 혼자 적진에서 빠져나왔잖아. 이번에도 할 수 있어. 그의 눈빛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민서는 마지못해 손을 놓았다. 좋아. 그럼 5분 후에 실행한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5분 후. 현우는 무장을 단단히 하고 창고 전면 출구 쪽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문을 열고 나서자 경호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한 경호원이 무전을 들며 소리쳤다. 대상 발견. 전면 출구에서 나왔다. 그 순간 현우는 손에 들고 있던 연막탄을 터뜨렸다. 순식간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시야를 가렸다. 경호원들은 당황하며 무기를 겨누었지만 현우의 모습은 이미 연기 속으로 사라져 있었다. 흩어져서 찾아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경호원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창고 후면에서 준호, 민서, 그리고 소라는 빠르게 움직였다. 민서가 손에 든 노트북을 확인하며 말했다. 지금이야. 감시 카메라 꺼졌어요.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창고 뒤편은 좁은 골목으로 이어졌고 다행히 경비는 없었다. 빨리 가자. 준호가 손짓하며 속도를 높였다. 그러나 그들이 10m쯤 빠져나왔을 때 뒤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다. 잡아. 경호원 2명이 빠르게 다가오며 무기를 겨누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권총을 꺼내 들었다. 민서, 소라, 빨리 가. 그는 두 경호원을 향해 정확히 2발을 발사했다. 총성이 울리고 경호원들은 쓰러졌다. 이대로 갈 수는 없어. 민서가 이를 악물었다. 저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기서 싸우면 전부 죽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목표는 살아남아서 진실을 폭로하는 거야. 빨리 가자.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자 눈앞에 작은 주차장이 보였다. 한쪽에 현우가 남겨둔 SUV가 있었다. 저기야. 소라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세 사람은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다. 준호가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드럽게 울렸다. 이제 어디로 가죠? 소라가 물었다. 민서, 내가 말한 그곳. 준호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북에 있는 언론사 지하 서버실이에요. 그곳은 보안이 강력해서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자료를 올리기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좋아. 그럼 거기로 간다. SUV는 빠르게 도로를 빠져나갔다.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빌딩들은 여전히 잠든 듯 고요했지만 그들의 심장은 마치 폭풍처럼 뛰고 있었다. 그들은 알았다. 지금 이 순간이 그들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두려움 대신 결의가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태훈 형. 보고 있지?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반드시 우리가 끝낼 거야. 그의 손에 쥐어진 USB가 단단히 빛나고 있었다. SUV는 서울 강북에 위치한 대한일보 본사 건물 앞에 멈춰섰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은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였고 그 아래로 수많은 기자들과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박민서는 차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여기가 우리가 진실을 밝힐 곳이에요. 그녀가 다짐하듯 말했다. 김준호는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계획대로 하자. 정소라는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내가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게 시스템을 해킹할게요. 그동안 민서 언니는 기자증을 이용해 들어가서 서버실을 찾아야 해요. 박민서는 가짜 기자증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태훈이 남긴 자료 중 하나였다. 기자 신분으로 들어가면 의심받지 않겠죠. 최현우는 뒷좌석에서 무장을 점검하며 말했다. 난 밖에서 경비를 맡을게. 만약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해. 준호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형, 조심해. 내가 더 조심해야지. 안에는 그들이 있을지도 몰라.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대한일보 본사 내부. 민서는 건물 로비를 통과했다. 정장을 차려입은 기자들과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걸어가며 리셉션에 기자증을 내밀었다. 박민서 기자님, 환영합니다. 리셉션 직원이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버실에서 자료조사 좀 하려고요. 민서는 미리 준비한 대로 자연스럽게 말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를 시작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엘리베이터에 올라 14층에 도착하자 넓은 오픈 스페이스가 나타났다. 기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인터뷰 영상을 편집하는 모습이 보였다. 서버실은 저 끝에 있습니다. 보안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임시 출입증입니다. 직원이 건넨 카드를 민서는 자연스럽게 받았다. 감사합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서버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어폰에서 정소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지금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어요. 잠금 해제됐어요. 민서는 손잡이를 당겼다.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서버실 내부가 드러났다. 시원한 냉기가 밀려왔고 수십 대의 서버가 깜박이고 있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야. 민서는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그녀는 빠르게 노트북을 연결했다. 정소라가 원격으로 접속하자 화면에 수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다. 언니, 지금부터 모든 파일을 업로드할게요. 언론사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에 배포될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지. 맞아요. 이성민이 아무리 권력을 휘둘러도 전 세계가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되면 막을 수 없을 거예요. 민서는 손에 땀이 배어 나오는 걸 느꼈다. 손끝이 떨렸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태훈이 남긴 증거들을 하나씩 차례로 업로드했다. 빚 프로젝트, 군사 무기 거래, 정치 로비, 해외 비자금. 화면에는 전송 중이라는 표시가 빠르게 지나갔다. 모든 파일이 국제 언론사로 동시 전송되며 익명으로 분산 처리되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소라가 무전으로 속삭였다. 이제 우리가 빠져나가면 돼요. 민서는 노트북을 닫으며 숨을 내쉬었다. 좋아, 현우 씨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죠. 그녀가 서버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두 명의 남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무전기가 쥐어져 있었다. 저기 있다. 잡아라. 민서는 눈이 커지며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젠장, 들켰어. 이어폰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민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나와. 잡혔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갈게. 민서는 복도를 빠르게 달렸다. 뒤에서 거친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총성이 두어 발 울렸다. 총알이 벽에 박히며 파편이 튀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비상계단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내리자 새로 된 계단이 울리며 덜컹거렸다. 민서, 어디야?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비상계단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서둘러요. 알았어. 1층에서 대기할게.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계단을 내려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태훈의 목숨과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이 그녀의 다리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마지막 계단을 내려서자 1층 출입구가 보였다. 그곳에서 준호가 문을 열고 손짓하고 있었다. 빨리. 민서는 남은 힘을 쥐어짜며 달려나갔다. 준호가 그녀를 잡아 끌며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다. 차에 타. 현우가 기다리고 있어.
SUV에 올라탄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봤다. 건물 안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뒤따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간발의 차였어. 민서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렇지만 성공했어.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날 거야. SUV는 빠르게 도로를 질주하며 그곳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마침내 대한민국을 뒤흔들 진실이 담겨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즈음 서울 전역의 주요 미디어 채널들이 긴급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TV 화면에는 굵은 자막이 떠올랐다. 긴급 속보, 대기업 회장 이성민, 군사 무기 거래 및 정치 로비 혐의 폭로.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명확하게 진실을 전하고 있었다. 오늘 새벽 여러 국제 언론사와 국내 주요 방송국에 대규모 군사 무기 거래 및 정치 로비와 관련된 기밀 자료가 익명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성민 회장의 비리와 해외 비자금 거래, 그리고 군 고위 인사들과의 은밀한 협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박민서가 서버실에서 전송한 자료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군사 기밀 문서, 정치인들과의 회의 녹취록, 그리고 해외로 흘러간 막대한 자금의 흔적들이 여과 없이 공개되었다. 그의 손길은 대한민국 정치와 군사 전반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으며 수십 년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해왔습니다. 뉴스가 나가는 동시에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폭발하듯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게 말이 돼?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런 사람이 좌지우지했단 말이야? 당장 체포해야 한다. 분노와 충격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김준호의 은신처. 박민서, 김준호, 최현우, 정소라는 작은 창고 안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뉴스 화면을 지켜보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했다. 드디어 해냈어.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현우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준호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경찰이 움직일 차례야. 그때 정소라가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흔들며 말했다. 봐요. 지금 경찰이 이성민 회장의 본사로 들이닥쳤어요. 그들 모두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경찰 특수부대가 이성민의 빌딩을 포위하고 있었고 방패를 들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이제 끝이야.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화면이 전환되었다. 이성민이 건물 옥상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빠르게 도망치는 모습이 비쳤다. 젠장. 또 빠져나가는 건가? 현우가 이를 악물었다. 민서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그가 도망쳐도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어요. 전 세계가 그의 죄를 알게 됐으니까요. 맞아. 소라가 동의했다. 이제 아무리 돈과 권력이 있어도 그를 숨겨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성민의 은신처. 헬리콥터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한적한 빌라에 도착했다. 이성민은 얼굴에 땀을 흘리며 내렸다. 그의 뒤에는 경호원들이 따라붙었다. 이 정도 자료가 공개된 이상 더는 서울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말했다.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해. 이성민이 냉정하게 지시했다. 여기서 더 머무르면 끝장이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빌라의 주변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는 경찰 특수부대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의 손이 떨렸다. 경호원들은 다급히 무기를 꺼내 들었지만 이미 빌라는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다. 확성기를 통해 경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성민 씨, 당신은 국가반역죄와 군사기밀 유출, 정치로비 혐의로 체포된다. 저항하면 발포하겠다. 이성민은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질 내가 아니야.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그는 멈칫했다. 내부자. 내가 이걸 뒤집을 수 있어? 이성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게 답했다. 이성민 씨,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당신이 너무 많은 선을 넘었어요. 뭐? 정부도 더는 당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됐어요. 이젠 끝입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고 이성민은 손에 힘이 빠져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말도 안 돼. 내가 쌓아온 모든 게. 그의 눈앞에서 경찰 특수부대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이성민은 마지막으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이성민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두 손을 들었다. 결국 이기지 못했군. 김준호의 은신처. 뉴스 속보가 다시 전해졌다. 이성민 회장, 긴급 체포. 그의 정치 로비와 군사무기 거래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민서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태훈 오빠, 드디어 해냈어요. 현우는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태훈이 기뻐할 거야. 그가 원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으니까.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밝혀낸 진실은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니까. 정소라는 노트북을 닫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변화를 만들어야겠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 가자. 준호가 다짐하듯 말했다. 더 많은 진실을 밝혀내러. SUV의 엔진 소리가 울렸고 그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그들의 손에는 진실이 있었고 그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을 것이었다.